오늘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을 진행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CS 아카데미 그리고 대웅경영개발원, 삼성전자 CS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진희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시죠? 네, 바쁘신 가운데 어렵게 시간 내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그냥 편하게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제가 성희롱 예방교육 시작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교육이 아니에요. 네, 보통 뭔가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은연중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진행을 하시니까 많은 학생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옆에 계신 강사님들 얼굴 좀 봐주세요. 현재 상태가 어떠신지. 오늘의 상태가 어떠신지. 네. 별로세요. 네. 자, 혹시 우리 옆에 계신 강사님이 현재 상태가 혹시나 이런 모습이신 분, 뭔가 눈빛에 초점을 조금 잃어가신다든지, 네. 혹시나 힘들어 보이시는 강사님 계시면 기왕 하시는 거 우리 이런 마음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강의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학생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야 될까요? 네, 자, 즐기라고 이야기 보통 하지만 실제로 제가 교육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최대한 피해야 된다고, 그것도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이 시간 교육이 주제가 성희롱 예방 교육인데 뭐 실제로 발생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뭐 딱히 이걸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강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행되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자, 유인물을 하나 드렸어요. 자, 받으셨나요? 네, 제일 첫 번째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같이 잠깐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애가 둘이 있어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지금 11살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저희 아이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저 이거 보면서 요즘 애들은 배우는 것 자체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조금 트렌드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자, 성차별과 관련된 속담을 성차별이 나지 않도록 바꾸어 줍시다가 시험 문제였는데, 자, 우리 강사님들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성차별을 유발하는 속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렇죠? 또요? 성차별적인 부분에 속하는,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네, 실제로 그 시험 문제 예시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말씀하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리고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 울어야 된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고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리고 여자가 웃음이 담장을 넘으면 뭐 집안이 망한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시험 문제는 여기 있었던 내용들을 바꾸는 거예요. 성차별적인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암탉이 울면 밥을 준다. 좋죠. 네, 또요. 자, 그러면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건요? 하늘, 땅, 별, 땅. 네. 여자 웃음이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자, 이게 사실 뭐 꼭 정확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희 아이가 쓴 답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맞았어요. 맞아서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맞았는데 참고로 이제 제가 이거를 강의 자료를 쓰겠다고 시험지를 사진을 찍었더니 저희 아이가 엄마 근데 죄송한데요. 제 글씨는 조금 지우고 하시면 안 돼요 라고, 굉장히 악필이에요. 해석이 조금 필요한 친구인데, 네, 일단 자, 저희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의 예시는 똑똑한 여자는 나라를 빛낼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바꿔라 라고 했더니,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를 저희 애가 뭐라고 썼냐면 남자도 여자도 태어나서 30번 이상은 운대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울어요. 꼭 남자는 울음을 참아야 되고 여자는 막 울어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건 뭐 보편적으로 남자도 여자도 하늘이다. 근데 저 마지막 답을 보면서 여자 웃음도 남자 웃음도 담장을 넘어가면 둘 다 시끄럽대요. 네, 그렇죠. 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일단 담장을 넘어가는 소리는 남성의 소리건 여성의 소리건 시끄러워요.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 이런 속담부터 시작을 해서 은연중에 남성과 여성의 뭔가 차별을 두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이게 뭐 꼭 동양권이라서 우리나라서가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희롱이라는 부분들이 성적인 고정관념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꼭 성희롱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수업 시간에 혹시 이제 성차별적인 약간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갖고 계신 생각들의 틀을 조금 바꾸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연중에 자라면서 이런 조금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차별을 그냥 우리는 무의식 중에 겪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첫째 아이가 남자이고 둘째 아이가 여자인데 이렇게 장난감 하나를 사더라도 남자애들 장난감 우리 주로 뭘 골라요? 로봇, 칼, 총 뭐 이런 거요. 여자아이들 장난감은요? 인형, 소꿉놀이 이런 것들을 고르잖아요. 근데 저희 집 둘째는 오빠랑 칼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왜 남자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생각 자체가 남자아이는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뭔가 소꿉놀이를 하고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하고 하면 뭔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의 틀을 깨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부분들이 실제 일상에서도 존재하는지 잠깐 보면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는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남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가 많이 뉴스에 나오는데 반대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성이 가해자인 데이트 폭력의 기사에 굉장히 집중을 하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우리는 그 남자를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때려요. 그럼 우리는 그 남자를 뭐라고 하죠? 쓰레기. 자,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우리는 그 여자 뭐라 그래요? 남자가 맞을 짓을 했나 보지 용감하네 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때렸는데 누구는 쓰레기고 누구는 용감해요. 자, 요즘 화장실 가보시면 예전에는 여자 화장실은 빨간색 남자 화장실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 인테리어에 조금 신경 쓴 쪽에 가보면 똑같이 까만색에 알 수 없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간혹 실수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남자가 실수로 여자 화장실 들어갑니다. 우리 그 남자 뭐라 그래요? 변태. 자,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 그 여자 뭐라 그래요?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똑같이 실수로 화장실 잘못 찾아 들어가는데 누구는 변태고요. 누구는 실수예요. 자, 실제로 네,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 남자 뭐라 그래요? 왜 사람을 빤히 쳐다봐 기분 나쁘게. 여자가 남자를 많이 쳐다보면 뭐라 그래요? 나한테 관심 있나 봐. 똑같이 쳐다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 자,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자, 남성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더치페이 하시죠? 라고 하면 우리는 이 남자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자가 오늘은 더치페이 하시죠? 뭐라 그러죠? 개념 있대요. 자,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요. 기본적으로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은연중에 생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강의를 하시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뭐 내가 이 친구한테 성희롱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차별적인 부분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은연중에 뭐 이렇게 내가 했던 발언 속에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오해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다른 부분들을 인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저도 실제로 이제 강사라는 직업을 갖기 전에 실제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일 처음 한 3년 정도 첫 직장을 다녔던 회사가 학원이었어요. 혹시 파고다 외국학원 아시나요? 네, 제가 거기에서 3년 동안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저쪽 신촌 이대 쪽에 있는 곳이랑 종로랑 이제 두 군데서 이제 순환 근무를 하느라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수많은 강사님들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외국학원이다 보니까 해외 유학파 강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젊은 남자 강사님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또 강남과 신촌과 종로의 온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AFKN이라는 이 방송을 이제 실제 제가 근무했던 당시 10년이 훨씬 넘었던 일인데 이 방송 이제 듣기를 하면서 이게 뭔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강사님이 남자분이셨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스킨십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저는 인포메이션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항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결국 그 강사님이 그만두셨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하다 보면 아침 시간에 이제 막 정말 의지를 갖고 등록을 해요. 새벽에 6시 40분부터 첫 강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있는데 의지와 관계없이 듣다 보면 전날에 회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졸릴 수 있잖아요. 듣기 평가고 내 말이 아니니까 또 못 알아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깨우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터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 실례 좀 할게요. 자, 근데 그냥 뭐 일어나라고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 습관이 그렇게 쓰다듬으세요. 일어나야지. 정신 차려야지. 돈 내고 왔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쓰다듬으시거나 아니면 이 목 뒤 있잖아요. 이게 안마 이제 본인은 깨워준다고 하면서 목 뒤랑 안마 쪽 이렇게 안마 이게 누르시는데 이게 이 깊이가 조금 달랐어요. 이게 이렇게 확 너무 들어오시다 보니까 몇몇 학생들은 분명히 내 옷 속으로 손이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본인은 아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일부러 이 친구들 성희롱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여성들만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남자 수강생들 몇 분이 항의를 하셨어요. 이게 너무 쓰다듬으니까 불편하다고 이게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왜 쓰다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등이랑 목 쪽을 이렇게 뭐 그쪽에 뭔가 이렇게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결국엔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나는 순수한 의도로 자니까 깨워주려고 했지만 그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의도치 않게 생길 수 있는 성희롱적인 부분들이 이 사람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잡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발생될 수 있는 은연중의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조심할 건 조심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보실 텐데 뭐 교육이 아니더라도 성희롱에 관련돼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퀴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강생들하고 술자리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근데 이제 가끔 친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술자리에서 실제로는 많이 일어나요. 일반 직장에서는. 그런데 일단 퀴즈를 좀 드리면 자, 술은 역시 여자가 따라야 제발 야, 술 한잔 따라봐 라고 여자에게 술을 따르게 강요하는 행위는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네, 지금 조용히 뒤에서 이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신데 예, 맞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억지로 춤을 추자고 붙잡는 행위 모두 다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볼까요?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계시더라고. 우린 계시지 않으시겠지만 야, 여자는 역시 뭐 차심부름 이런 거 잘하고 여자는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 사회생활 다른 데 가서도 이쁨 받고 하는 거라고 차심부름을 여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성희롱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차별적인 발언에 속하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강의실이나 이제 강의 준비하시는 사무실에서 업무하시는 곳에서 음란 사이트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와서 강사님이 와서 봐봐 라고 와서 보라고 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 그 공공장소에서 뭐 강의실이 됐건 사무실에서 음란 사이트나 사진을 보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나 혼자 보는 거예요. 네,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보실 거면 집에서. 네, 공공장소는 다 같이 사용하는 공동의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굳이 누구한테 와서 보라고 하지 않더라도 가끔 왜 그런 경우 있어요. 친구분들 중에 카톡이나 아니면 메일로 최신 누구 몰카 영상 막 이런 거 하면서 보내주는 분들이 계세요. 싫다고 하는데 꼭 보내주면 받았으니까 나는 또 나중에 확인하려면 또 번거로우니까 일단 받았으니까 뭔지 보고 삭제하려고 열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주변에 누군가가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자, 다음. 성희롱에 혹시나 이제 뭐 연루가 되거나 혹은 내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 자, 상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공개가 된다. 얘는 O일까요? X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자, 얘는 X입니다. 왜냐하면 실명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자체
를 밝히지 않은 채 해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강사님들께서 혹은 이제 또 내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내가 혹시나 그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참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다음 보겠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남성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성희롱의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요. 강사님 이러지 마세요. 좀 불편합니다. 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거는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그런 말씀하시는 거 불편하거든요. 저한테 카톡 보내지 마세요. 뭐 혹은 뭐 이제 그 불편함을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얘는 성희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네. 자,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선 분명히 지도 좋다고 같이 웃어놓고 같이 노는막 웃어놓고 왜 나중에 가서 그게 성희롱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분위기나 정황상 그 자리에서 노라고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성희롱의 판단 기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뭘까요? 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 느끼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그 당시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성희롱이라는 부분은 사적인 문제니까 강사님하고 학생 사이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둘이 알아서 해결하면 된다. 얘는 오일까 있을까요? 네,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 고의성의 여부에 있다. 제가요, 얘를 성희롱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저는 절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라고 보통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들 중에 정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의 의도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법에 보면 성희롱이란 요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희롱, 괴롭힘, 언동, 행동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성희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뭐 업무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강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 혹은 또 이 안에서 직원과 강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모두 다 포함해서 성희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파고다에서 길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직원과 강사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왜 강사님들하고 친한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분들 중에 여직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첫째 아이를 낳고 조금 쉬셨다 다시 복직을 하셨어요. 복직을 하시고 이제 같이 오랜만에 점심 먹고 하다가 강사님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친한 강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아이를 이제 낳고 어느 정도 키우고 나니까 둘째를 낳고 싶은 욕심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선배가.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둘째를 낳긴 낳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저것 또 돈도 돈이고 뭐 이것저것 기저귀 값에 분유값에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되게 좀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강사님이 결혼하신 유부남 강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듣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되게 친한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누구씨 분유값 뭔 걱정이야 분유 달고 다니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순간 굉장히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그분이 굉장히 조금 심하게 그 자리에서 저희 그 선배님이 할 말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엄청 뭐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분은 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도 보니까 모유수유 이거 하니까 분유값도 안 되고 좋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다. 고민하니까 내가 얘기해 준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본인은 농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서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성적인 부분, 성희롱 혹은 성차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굉장히 사소하거나 왠지 그걸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학생이나 수강생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조금 유난 떤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의 또 잘못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소한 거 아니고요. 반드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아직까지는 물론 성희롱의 실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보시는 것처럼 70%가 여성이에요. 신고된 바에 의하면. 네, 주목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27%가 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통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강사님. 주변에 이제 여자 강사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 강의하다가 수강생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더라, 나 성희롱 당했어요 라고 여자 강사님 와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얘기해봐. 자, 우리 보통 여자가 저 성희롱 당했어요 라고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빨리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해결해. 자,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 옆에 계신 강사님이 강의하다 중간에 여학생, 이제 그 교육생 중에 여학생 한 분한테 성희롱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네,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능력자예요. 실제로 남자가 성희롱을 당했다 그러면 야, 너 바보 아니야? 야, 진짜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흘러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 약자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여성은 성희롱을 당하면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 것 같고요. 남성은 성희롱을 당하면 그 사람 바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성 간도 그렇지만요, 동성 간의 성희롱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 조심해 주실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 그래서 아까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사고방식의 차이를 인지하시는 것들,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렇게 잠깐 여기 앞에 서 있었는데 몇몇 강사님들이 그러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말어. 말을 하면 안 되고 쳐다도 보지 말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교육 강의를 하는데 말을 안 하고 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우리 아까 강사님 그러다 질문도 받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신 거겠지만 오죽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불거지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기억해 주시면서, 아까 제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가 느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뭐 학원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직장 내에서 있었던 일이긴 한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자, 엘리베이터 아니었어요. 네, 여자분이셨는데 여자분이 본인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상사를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고 문제가 생긴 일이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엘리베이터 이제 두 분이 같이 타셨나 봐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사람을 봐도 인사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최대한 아는 척 안 하려고 이제 하시는, 근데 이분이 좀 그런 타입이셨던 것 같아요. 딱 마주쳤는데도 인사를 하는 동안 대충 이렇게 하고 말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팀장님이셨는데, 남자분이 윗분이셨는데 회의를 들어가시려고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서류 뭉치를 좀 들고 계셨나 봐요. 또 사람을 봐도 인사를 안 하고 평상시에도 늘 이제 그랬다 보니까 뭔가 본인은 조금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갖고 있던 서류 뭉치를 말아서 이 여성분의 골반 있는 데를 2번 치셨어요. 야, 사람을 봤으면 인사를 좀 해라 라고 2번 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저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라고 이 팀장님을 성희롱 가해자다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이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참 재수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네, 결론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성분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데. CCTV? 네. 맞아요. CCTV 확인도 했어요. 자, 이게 물론 정황상 이제 본인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동성의 제3자가 봤을 때도 비슷한 강도의 그런 부분들을 느꼈다라고 했을 때 인정이 되는, 그래서 가끔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쳐다봤는데 성희롱했다고 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아니면 사귀었어요. 둘이 사귀었는데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 남성을 약간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가해자로 몰아가는 경우들, 반대로 남성이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이 사람 한 사람만의 말을 듣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빌미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강사님들이시잖아요. 자, 만약 우리 연예인들 이미지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 많이 보셨죠? 결론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도 어때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강사님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한번 그렇게 되면 결론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결론이 났지만 실제로 그 이미지의 타격은 우리가 입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아이러니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말 한마디 이런 부분들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그렇다면 성희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더니 실제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육체적 성희롱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저희 학원에 계셨던 그 강사님처럼 툭툭이 아니라 이렇게 막 쓰다듬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또 아무래도 수강생들에게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옆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앉는 행위로 느껴지시는 분, 그래서 뒤로 가지 마세요. 네, 이건 사실은 이제 서로 불필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열정이 너무 넘치시는 강사님들 중에 간혹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스킨십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다듬거나 안마를 한다거나 억지로 손을 잡아서 끌어당긴다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는 거. 네,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 강사님 지금 옷깃을 막 이렇게 당기시는데 일로 와,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툭툭 이렇게 깨우는 거랑 이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 강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학생들 중에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여자분들 계시죠? 성별 구분이 요즘에는 중성 또 혹시 남학생인데 그 혹시 그 프로듀스 101인가 보셨나요? 장문복 씨라고 혹시? 네, 그분은 TV에 요즘도 본인의 그 여성적인 부분들을 되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가끔가다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남자고 얘도 남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보이시하고 남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뭐 스킨십을 하거나 이렇게 툭툭 치거나 중요 부위를 툭툭 치셨대요. 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여성분이셨던 거예요. 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스킨십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냥 내가 스치듯이 나는 친근감의 표시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상대방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언어적 성희롱. 자, 언어적 성희롱이라 하면 혹시 경험담이 있으실까요? 네. 네, 아마 없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성희롱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차별적인 발언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분이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곱게 생기셨어요. 정말 피부도 뽀얗고 곱게 생기셨는데 이제 중간에 강의를 하다가 저희 강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되게 뽀얗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여학생보다 더 예쁘게 생겼으니까 항상 이제 공개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야 누구는 너 나중에 여기 뭐 이런 데서 모델 뽑으면 야 모델로 나가도 되게 곱상하게 생긴 게 딱 좋아 라고 하면서 이게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매 강의 시간마다 눈에만 보이면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칭찬이었어요. 그렇죠? 잘생겼다고 칭찬한 거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피부도 뽀얗고 봐봐 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했는데 주변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막 호응을 해줬죠.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군가에겐 그게 칭찬이 아니라 뭐예요? 스트레스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혹은 자 여학생들 중에 그런 분들께서 항상 이렇게 옷차림이 이제 아무래도 장시간 강의를 받고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은 편하게 다니시는데 강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야 여자가 말이야 그래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교육받고 어쨌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보는 눈도 많은데 옷 그렇게 입고 다녀서 되겠냐? 라고 하면서 화장도 좀 하고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물론 이거는요 성희롱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듣는 상대방에 따라서 어때요? 이거는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에 속해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면 야, 저 강사님 이상하지 않아? 왜 저래? 라고 끝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시무시한 도구가 하나 있죠. 뭘까요?
네, SNS나 인터넷에 본인들의 심경과 이런 것들을 막 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디 가서 강의를 들었더니 어떤 강사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더라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는 다들 정보 검색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몇 분만 줘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그 파급 효과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뭐 마녀 사냥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조금 하지 않아도 될 말씀들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 남성들이 많이 듣는 교과 과정에 여학생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쪽은 아무래도 또 여학생들의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곳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면 간혹 가다가 야 뭐 여자가 굳이 이런 걸 하려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 고생을 해가면서 너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너 뭐 어떻게 뭐 할 생각인데 나중에 어차피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한번 할 거야? 부터 시작을 해서 흘러가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걱정이 돼서 하는 표현이고 뭐 그래서 다른 쪽도 좀 해봐라 라는 표현일 수 있지만 듣는 상대방은 그건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에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것들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조심해 주셔야 될 것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 조금 기억해 주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시각적인 성희롱인데요. 시각적인 성희롱은 아까 말씀드렸던 음란한 사이트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카톡이라는 소통의 도구가 있다 보니까 단톡방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 혹은 카페나 이제 같이 활동을 이렇게 뭐 밴드 이런 것들 같이 이제 교육을 위해서 자료를 뭐 업데이트한다거나 하시면서 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간혹 그런 왜 최신 몸판라고 하면서 막 사진 올려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친한 수강생들 중에 야 봤냐? 라고 하면서 왜 남자들끼리 막 그런 것들 보내주고 근데 원치 않는 사람들은 또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조금 조심해 주실 것들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카톡 쓰시잖아요. 몇 시 이후에는 안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카톡은 몇 시 이후에 안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실 시간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식사 시간, 저녁 식사 시간 이후나 퇴근 후에 굳이 막 밤 10시 이런 시간에 야 괜히 내가 선생님이 오랜만에 술 한잔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누구 생각나서 그냥 오랜만에 연락해봤다. 잘 지내냐? 네 이런 것들 나는 뭐 정말 순수하게 생각나서 보낼 수 있는 거고 잘 지내는 안부의 문구지만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조금 생각해 보시는 거 그리고 이게 꼭 학생과 강사 사이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강사분들끼리에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하는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나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가시지 않으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급 효과라는 게 상당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여쭤보려고 제가 요 슬라이드 안에 요 빈칸을 넣어드리긴 했는데 자 하실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성희롱이나 성차별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잠깐 한 분 2분 정도만 시간 드려볼 테니까 생각나시는 것들 잠깐 써봐 주시면 어떨까요? 자, 아니면 옆에 계신 강사님하고 잠깐 물어봐 주세요. 이런 거 있었어? 네, 물어봐 주세요. 이런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었어? 생각나는 거 있어? 네, 성희롱적인 부분에 문제시 됐던 거 있었어? 한번 물어봐 주실까요? 자, 아까 이제 한 강사님이 암호학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기호 설명하시면서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곳들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여성들은 군대라는 문화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그건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유도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교육 중간 중간에 보면 힘들어하는 게 조금 막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강사니까 어쨌든 얘네를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도 어쨌든 취업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해 주셔야 되다 보니까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강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남학생이었어요. 얘가 계속 그냥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가와서 얘기를 했겠죠. 야, 너 오늘 왜 그래 도대체? 라고 하면서 어제 여자친구 만났냐?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아마 상상이 가실 것 같아요. 야, 여자친구 만났어? 야, 뭐 했는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어디까지 갔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강의장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공공장소 반대로 여자 강사님이셔서 제가 파고다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자 강사님이셨는데 이제 한 여학생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해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똑같은 말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강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누구 씨 오늘 왜 그래? 생리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반대로 남자 강사님이 여학생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 학생이 그날따라 되게 힘들어하고 막 아파하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날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힘들어하니까 다들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긴 이 학생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누구씨 오늘 그날인 것 같은데 힘들면 여기 몇 층에 가면 그 의무실 비슷한 데 있으니까 가서 약 좀 먹고 잠깐 쉬었다 다음 타임 강의 들어와도 돼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뭐 성희롱 막 이렇게까지 흘러가진 않았지만 순수하게 우리 강사님은 정말 걱정돼서 한 거잖아요. 너무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니까 라고 했는데 그날인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이 사람한테는 너무 수치스러웠대요. 남자인 강사가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가면서 했어야 됐느냐. 이 강사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파서 의무실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뭐 그날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누구씨 조금 피곤한 것 같은데 그러면 가서 불편하면 가서 약 먹고 조금 쉬었다 들어와요. 그게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거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인 남녀들이 계속 이제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은 거지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것들 부탁드리면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 바쁘신 와중에 배도 고픈데 김밥 한 줄 드리면서 이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이제 종종 컨택센터로 이야기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었대요. 유입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의 구전이나 나쁜 구전이나 SNS나 이런 쪽으로 이제 나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손해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아지더라도 그렇게 한번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강사라는 나의 브랜드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이고요. 실제로 이게 정말 성희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어졌을 때는 강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원 자체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지금이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나 바쁘고 수업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아마 무수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나 인터넷 기사로. 것들에 관련 특히나 성적인 부분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금 엄격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칫 잘못된 그것 하나가 내 인생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래서 성희롱에 관련돼서 신고가 된 경우에는 다음번에 다른 곳에 내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요 이력이 남아있잖아요. 요즘엔 조회가 다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력이 남아있어서 재취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 나는 하고 있는 일을 내 천직을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조금만 생각해 봐 주시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기억을 해 주시면서 이 시간에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일일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몇 가지 드렸던 예처럼 실제로 내가 꼭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차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친해지는 방법 중에 꼭 음담패설만 있는 거 성적인 발언이 들어간 것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금 친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혹시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즉시 사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즉시 사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혹시나 내가 목격을 했다거나 혹은 제3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술자리를 하신 거예요. 같이 이제 친한 분들끼리 술자리 하셨는데 굉장히 친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수강도 같이 하시고 이제 술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평상시에 이 강사님 한 분이 술을 드시면 약간 스킨십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막 껴안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좀 쓰다듬고 만지는 정도의.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가 됐던 게 친한 강사님들끼리 술자리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 두 분하고 여자 강사님 한 분하고 세 분이 되게 친하게 지내셨어요. 세 분이서 이제 술을 되게 이렇게 막 자주 드시고 했는데 이날 이제 이분의 술버릇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벅지를 막 이렇게 좀 쓰다듬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근데 셋이 되게 친하잖아요. 학원에서 팀워크도 되게 좋고 영어과 쪽이었는데 세 분이서 같이 팀워크를 맞춰서 수업도 되게 많이 하시고 하시던 분들이라 이걸 깨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여자 강사님이 다른 그러니까 술 주사가 있지 않았던 같이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강사님한테 사실 내가 이만저만해서 그날 조금 기분이 안 좋았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나도 이렇게 해서 그냥 서로 좋게 끝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본인이 실수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을 바라봤던 다른 강사님 계시잖아요. 이제 같이 있었던 그 강사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제 단지 술을 먹다가 조금 이제 했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좋은 관계가 좀 어색해지는 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세 분이서 만나신 거예요. 빈 강의장에서 만나셔가지고 이제 사과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A라는 다른 이제 관찰자 입장이었던 강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근데 누구 강사님 그날 혹시 우리 강사님이 일부러 이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일어나면서 이렇게 좀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짚었던 건 아닌가 혹시 조금 너무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째 이렇게 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여자 강사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너도 똑같은 새끼야 라고 하면서 이게 또 문제가 내부적으로 커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제3자의 목격자라고 한다면 중립을 지키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도 친하고 이 사람도 친하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실수로 이렇게 되면 어쨌든 나는 조금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 하나 편을 들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립을 지키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발생이 됐을 때는 어쨌든 반드시 뭔가 후속 조치나 해결책을 조금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자라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내가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혹은 성차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딱 5초만 생각하시세요. 말하기 전에 쳐다보기 전에 손대기 전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서 자 혹시 요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그 김해시에 있는 김해시 공무원 노조에서 그 플랜카드 현수막을 걸었어요. 시의원님들 반말 좀 그만하세요라고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이걸 걸기 전에 한 두세 차례 구두로 경고를 했대요. 반말 너무 하지 마시고 저희 시의원님들 종 아닙니다. 너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반말 안 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10문장의 단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1번부터 9번까지의 문장은 반말을 하다가 마지막 문장에 흐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흔히 우리 그 부메랑 효과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부메랑은 어때요? 던지면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자, 존중받고 싶으면 딱 존중받고 싶은 만큼만 행동하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관계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또 직원으로서 이 안에서 서로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실 텐데 이 안에서 내가 조금 더 그 상황에 맞게 존중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대방도 존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게 꼭 뭐가 나쁘다 좋다는 없지만 서로 간의 작은 배려라는 부분만 조금 들어간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 부탁드리면서 제가 약속받은 시간이 딱 40분까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네, 자 그래서 혹시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끝나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